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6가지 종목들 하나씩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네온테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9시 29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낸 종목입니다. MLCC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흐름이랑 또 대응 전략들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AI 시스템이 네온테크를 짚어냈습니다. 장중에 또 18%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호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지금 MLCC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지금 조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MLCC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형 기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주춤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 기대는 많이 받았지만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가 오늘 상승을 해주는 모습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MLCC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정성이나 어떻게 보면 휴대성이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충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했던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과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기기는 많이 장착을 하고 많이 활동하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의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면 이런 충격이나 안정성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보면 AI가 딱 잘 잡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차트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1차 상승 올라가고 엔파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엔파로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만 더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배열 초기 단계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이 모아지면서 장기 이평선까지도 돌파를 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급등세가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오늘 장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지금 장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도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네온테크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AI가 잡았지만 계속적으로 유의 있게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격과 관련해서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고 휴대성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증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MLCC 관련주들 힘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온테크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 중에 가장 최근에, 가장 후에 포착된 종목이었는데요. 9시 29분경에 네온테크를 포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그래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급등주 중에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1분경에 포착된 종목이죠. 한농화성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고체 관련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종목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멘토님과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그렇다면 우리 MLCC 관련 그리고 전고체 관련 네온테크보다 한농화성이 조금 더 힘은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재료를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더 유망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초소형이 먼저 개발이 됐으니까 MLCC 쪽이 먼저 더 올라가줘야 정상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에어러블 기기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나올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노화성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정부 그리고 기업 이런 쪽에서 다들
어떻게 보면 한농화성을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 제일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은 전기차 안전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전고체로 넘어가면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기차 수요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고체로 간다라고 하면 제일 단점은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전고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상용화는 더욱더 빨리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차트가 저는 딱 좋게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세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온테크도 비슷한 차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네온테크도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상승세가 나오고 엠파로 올라가줬던 부분인데, 이 한농화성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다가 이제는 바닥권을 다지고 박스권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 박스권 상단 부분을 다시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올라갔던 이때 1차 상승기에 올라갔더라면 2차 전지 관련주 화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안정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주가도 올라갔지만, 지금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전고체 우리가 이거를 멀게만 느껴졌던 부분이 이제 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장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자리만 돌파해주고 내일 장이나 내일 모레도 들어간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아마 발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밀어주는 쪽이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 이슈와 관련된 테마들 중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MLCC보다 오히려 전고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농화성은 전기차 화재 이슈로도 계속해서 묶이면서 장에서 조금 슈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포착을 해줬죠. 9시 11분경에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습니다. 장중에 20% 넘게 22%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나도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주 포착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세부적인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통해서도 만나봤던 종목이었죠. HLB 테라퓨틱스 9시 21분경에 포착이 됐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멘토님 오늘 장에 그래도 HLB 테라퓨틱스도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HLB와 관련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슈팅으로 그친다라고 봐야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BA 관련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HLB만 보지 말고 다른 관련주들, 어떤 그룹주들을 지켜보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치료제 허가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일 때는 수익을 챙기고 어느 정도 손실일 때는 바로 자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5%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가야 될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HLB가 오르고 다른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HLB는 지금 조금 얌전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가 상승 나오고 나서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지만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수급세가 이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가자 HLB 관련주들은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LCLB 관련주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오늘 장에서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챙길 때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진입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페론 만나볼게요. 9시 1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토피 치료제 누겔에 대해서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자, 멘토님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오늘도 그래도 조금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좀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얘도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기대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HLB랑 조금 다른 게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관련해가지고 AI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종목 중에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은 AI가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커요. 물론 호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잡는 것보다는 차트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급등 차트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차트까지도 조금 둘러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이제는 다 끝내버리고 올라가지고 있어요. 이때 일체 상승기 이후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뉴스까지도 엎친 데 겹친 덕으로 호재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다라고 본다면 이 제품이 이제 샤페론의 제품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아직까지는 그 기간이 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오늘 장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지 않나라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가 지금 장 초반에 잡고 나서 거의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수익을 조금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진입을 할 가능성은 높다. AI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올 때 이렇게 AI 신호가 포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승 랠리가 나와줬던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 자리도 어떻게 본다면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신호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AI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핫한 섹터나 이런 부분을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잡았던 HLB 테라퓨틱스나 이 샤페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로 분류되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승률은 엄청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포착하자마자 들어가는 부분이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포착 이후로 10%가 넘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워낙 조금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만큼 AI 시스템도 꾸준히 한 종목씩 짚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페론을 같이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윗꼬리가 오늘 조금 나오긴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HLB 테라퓨틱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의견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들, 급등하는 모습을 잡아주는 AI 시스템, 나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 메시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하다시피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장 출발함과 동시에 기가 막히게 잡아주니까요. 문자 메시지
메시지 보내셔서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의 추가적인 또 개별적인 대응 전략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무벡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시 1분, 오늘 장이 출발함과 동시에 거의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죠. 로봇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그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 기대감을 조금 안았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오히려 전고체 관련해서 웨어러블 로봇이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걸까요?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탄력을 받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산성전기 관련해서 호재를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MLCC, 그리고 다음에 에어러블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기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은데 오늘 장이 조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볼 경우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제일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만들다가 이 자리를 이제는 돌파를 해줬어요. 그 말은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윗꼬리로 이렇게 만들고 거래량까지 터져줬어요. 근데 내일장에 조금 빠져준다라고 하면 재미없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건 AI 포착 이후로 4%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다.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던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조금 아니다. 차라리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흐름을 지켜보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면 더욱더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정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하루 급등 나오고 그 다음날 빠지는 종목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가격을 다시 한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박스권도 돌파했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가의 한 단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종목은 이번 주 내내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AI가 포착을 한다면 그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저희가 현대무벡스를 만나봤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죠. 지켜보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내내 조금 지켜보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다음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성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무벡스와 마찬가지로 9시 1분경에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죠. 장중에 오늘 12% 정도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멘토님, 현재는 조금 그보다는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포착이 될 때 바로 들어가야 된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도 사도 늦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떤 테마냐 바로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전쟁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올라가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가스 관련주들이 겨울만 되면 조금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유가도 그만큼 많이 빠져줬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유소나 이런 데 많이 둘러보셨던 분들은 아니면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대성에너지는 약간 테마성으로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AI 사용할 때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은 바로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플랜을 잡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 눌렸으니까 이 종목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전략은 조금 안 좋다. 차라리 들어갈 거면은 오늘 장 말고 어떻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이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자리일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주가가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지켜주고 있을 때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조금 더 안정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지 무조건 올라갈 때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자. 그리고 늦었다고 싶으면 아예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을 때 우리가 바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AI 시스템을 사용을 하신다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는데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과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토님의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멘토님의 세부적인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QR코드도 50분 되기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6가지를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AI 시스템은 계속해서 포착을 해내고 있겠죠. 그럼 멘토님,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포착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방송 중에 포착된 종목이 지금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착하고 나서 5%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이 종목을 왜 포착이 됐냐라고 본다면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뉴스나 이런 부분을 체크했을 때 중국의 어린이 화장품이 이제는 품목 등록이 됐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화장품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력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관련주로 많은 상승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지만 화장품 관련주로 엮이면 요즘에 또 대세가 또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은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는 승인이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이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은 어떻게 보면 계속된 테마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좀 재미가 없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막상 효과는 많이 없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도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재미없다. 그래서 매수세나 이런 분이 많이 안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모습세가 나와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분봉을 보면 엄청 급등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장 이럴 때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아까 계속적인 차트나 이런 부분을 다 둘러봤을 때 우리가 봤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냐? 다 하락세가 컸어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때부터 올라가줬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온테크도 그런 모습세가 좀 나와줬던 부분도 있고 샤페론도 그런 모습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제로투세븐도 그런 액션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주고 있고 윗꼬리도 만들고 있는 만큼 이 바닥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주가 상승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은 조금 지켜봤다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롭게 포착된 종목이었던 제로투세븐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출산 관련주로서의 움직임만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로 묶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시장에서 꽤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현재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AI 시스템이 또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들어간다면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제로투세븐에 대한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이번에는 제약 쪽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제약 바이오 한 종목씩 더 추가적으로 포착을 잡는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
긍정적이게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10,000원 초반대였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제가 그 다음 목표가로 박스경제TV에서 말했던 목표가가 18,000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은 볼 수가 있지만 너무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급등이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넥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총 대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CDMO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연일 정배열로 만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에도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 CMO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때 대안으로 삼일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급등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년부터 있을 베트남 공장 관련해 가지고 저만액 CMO 관련해 가지고 기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많은 빅파마 기업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이 저만액 관련해가지고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저만액 관련해가지고 공장은 눈에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커요. 이 공장은 뭐가 문제냐? 다른 제약 그런 부분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저만액을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고 싶어 할 때 대안이 삼일제약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만액 관련해 가지고 1등이 이 기업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일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얌전할 때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자.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삼일제약 현재 너무 급등했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리스크를 완전하게 가져가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죠. 내일장이 될 때 진입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포착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걸 하나 더 지켜볼까요? 오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포착을 왜 했냐? 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장에서 삼양식품이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불닭볶음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K푸드가 다시 한번 기대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하면서 이 사도시푸드도 오늘장에서 상승세 탄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쯤에 저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AI가 포착하고 거의 4%가 넘게 거의 5% 가까이 올라가줬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를 도전을 했던 부분이 큽니다. 이제 세 번째 도전이에요. 근데 이 자리까지도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K푸드 관련해가지고 삼양식품이 오늘장에서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뭘까? 라고 본다면 사조 시푸드 쪽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차트도 거의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이 묵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오늘 장 초반에 들어오다가 멈췄다. 제가 어떻게 보면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 종목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 시푸드 조금 더 지켜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